나는 72, 전직 막장 드라마 작가 김선옥이다. 20년 넘게 불륜과 출생의 비밀, 복수와 유산 싸움을 써대며 밥벌이를 했다. 시청률이 떨어지면 주인공을 죽이고 올라가면 숨겨둔 자식을 튀어나오게 했다. 그렇게 남의 인생을 쥐락펴락하며 살았는데 정작 내 인생이 막장이 될 줄은 몰랐다. 오늘도 계단을 내려오는데 무릎이 시큰거린다. 한 계단 한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내려오는데 3분이 걸렸다. 예전엔 이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회의 시간에 늦을까봐, 마감에 쫓겨서. 지금은 그저 넘어지지 않는 게 목표다. 현관문 앞에 쌓인 우편물을 집어들었다. 관리비 고지서, 연체 딱지가 빨갛게 붙어 있다. 18만 원. 별것 아닌 돈인데 요즘은 이것도 빠듯하다. 식탁 위에는 약 봉지가 수북하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아침 저녁으로 한 줌씩 털어넣는다. 약값만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다. 일을 접은 지 5년, 퇴직금은 진작 바닥났고 연금은 쥐꼬리다. 평생 글만 쓰느라 노후 준비를 못했다.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유산이 수십억이던데 정작 그걸 쓴 나는 월세 걱정에 잠을 설친느나.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켰다. 화면에 아들 재현이의 유튜브 채널이 떠 있다. 썸네일에는 내 얼굴과 함께 커다란 글씨가 박혀 있다. 엄마 모시고 세계 일주 브이로그. 구독자 12만, 조회수 80만. 대단하다. 내 아들이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니. 가슴 한켠이 뿌듯해진다. 그래, 내가 뭘 해줬다고. 어릴 때 마감에 쫓겨 밥도 제대로 못 챙겨줬는데 이렇게 커서 효도하겠다고 나서다니. 그런데 댓글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다. 콘텐츠용 효도 아니냐. 진짜 효자는 카메라 앞에서 저러지 않는다. 조회수 벌이용 같아서 좀 그렇네. 손가락이 떨렸다. 남들이 뭘 알아. 우리 재현이가 얼마나 바쁜데 저렇게 시간 내서 엄마 챙기는 건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찔린다. 왜일까?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붉다. 40년 전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바다가 저런 색이었다. 그 뒤로 여행다운 여행은 한 번도 못 갔다. 마감에 치이고 아이 키우랴. 유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으로만 봤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 장 찍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 무릎이 이 모양이니 비행기 타는 것도 겁난다.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버킷리스트라고 적어둔 것들. 파리 가기, 오로라 보기, 손자와 놀이공원 가기, 책 한 권 내기. 하나도 못 잃었다. 글씨가 바래서 잘 안 보인다. 내 인생도 저렇게 바래가는 것 같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재현이다. 양손에 뭔가를 잔뜩 들고 들어온다. 항공권, 호텔 예약서, 여행 일정표. 식탁 위에 쫙 펼쳐놓더니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엄마, 버킷리스트 세계 일주 진짜로 가요. 스폰서까지 붙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라고? 세계 일주? 스폰서? 재현이 눈이 반짝인다. 어릴 때 장난감 사달라고 조를 때랑 똑같은 눈이다. 그런데 왜일까? 그 눈빛 속에 뭔가 계산된 느낌이 스친다. 마치 내가 드라마에서 쓰던 악역의 눈빛 같다.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한 거야. 우리 아들인데. 효도하겠다는 아들인데. 그래, 좋아. 가보자.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왜 손이 떨릴까?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 설렘인지 불안인지 모르겠다. 40년 막장을 써온 작가의 촉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다. 아직은. 며칠 뒤 재현이가 또 왔다. 이번엔 며느리 수영이까지 함께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쫙 펼쳐놓더니 본격적인 브리핑이 시작됐다. 항공권, 호텔 예약서, 관광지 사진, 맛집 리스트. 마치 여행사 직원처럼 능숙하게 설명한다. 파리 에펠탑, 스위스 알프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사진 속 풍경이 눈부시다. 내가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재현이가 자꾸 카메라 각도를 확인한다. 거실 조명을 이리저리 옮기더니 내 얼굴에 빛이 잘 들어오는지 체크한다. 수영이는 휴대폰을 들고 내 표정을 연신 찍어댄다. 마치 내가 연기자고 저들이 감독인 것 같다. 엄마, 여기서 일정표 받을 때 좀 감동받은 표정 지어봐요. 눈물 글썽이면 더 좋고요. 재현이가 태연하게 말한다. 내가 눈물을 흘리면 좋다고. 왜? 영상이 잘 나오니까. 조회수가 올라가니까. 가슴이 싸늘해진다. 그래도 애써 웃었다. 아들이 하자는 대로 표정을 지었다. 감동받은 척, 설레는 척. 40년 글 쓰면서 배우들한테 연기 지도하던 솜씨가 이럴 때 쓸 줄이야. 브리핑이 끝나고 재현이 부부가 돌아갔다. 집이 조용해졌다. 욕실에 수건을 가지러 가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재현이가 두고 간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반쯤 열린 가방 사이로 서류철이 삐죽 나와 있다. 무심코 집어들었다. 파일 표지에 적힌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다. 엄마의 마지막 여행 브이로그. 마지막? 왜 마지막이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파일을 펼쳤다. 안에는 촬영 콘티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장소별 촬영 포인트, 엄마 올리는 대사, 감동신 연출법.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클라이맥스, 절벽 앞 고백신. 여기서 엄마 울면 대박. 손에서 힘이 빠졌다.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다. 이게 뭐야? 이건 여행 계획서가 아니라 대본이잖아. 내가 40년 동안 써온 그 대본. 시청률 올리려고 주인공 올리고 병 주고 죽이던 그 대본이랑 똑같잖아. 혼잣말이 나왔다. 마지막은 또 뭐야? 대본 냄새가 진동을 하네.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맨 아래 칸에서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내가 예전에 썼던 막장 드라마 대본 뭉치다. 손때 묻은 종이들을 한 장씩 넘겼다. 불륜녀의 최후 유산을 노린 며느리, 교통사고로 기억 잃은 재벌. 시청률 30% 찍었던 작품들이다. 그때는 이런 막장을 쓰면서 남의 기라고 생각했다. 드라마니까. 현실은 다르다고. 근데 지금 내 상황이 이 대본들보다 더 막장 같다. 아들이 엄마 여행을 콘텐츠로 기획하고 올리는 포인트를 계산하고 마지막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게 효도야? 이게 가족이야? 대본 뭉치 사이에서 빨간 펜으로 표시해둔 페이지가 눈에 띄었다. 17화 시청률 피크. 주인공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 그때 PD가 그랬다. 작가님, 주인공 죽이는 타이밍이 제일 시청률 잘 나와요. 시청자들이 울어야 대박이에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아니야. 내 아들이 그럴 리가. 하지만 작가의 촉은 거짓말을 안 한다. 40년간 이야기를 만들어 온 사람은 안다. 복선이 깔리면 반드시 회수된다는 걸.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이 그냥 붙은 게 아닐 거다. 다시 거실로 나왔다. 재현이 가방을 뒤졌다. 서류철 밑에 뭔가 더 있다. 손끝에 두꺼운 종이 뭉치가 잡혔다. 천천히 꺼냈다. 갈색 봉투, 묵직한 무게. 봉투 귀퉁이에 작은 글씨가 보인다. 보험이라는 두 글자. 심장이 쿵쾅거린다. 이건 뭐지? 왜 여행 가방에 보험 서류가 있지? 봉투를 열어볼까 말까? 손이 떨린다.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이니까. 내 이야기니까. 봉투를 쥔 채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다. 내 마음도 저렇게 어두워지고 있다. 아들을 의심하는 이 마음이 너무 싫다. 하지만 막장을 쓰던 작가는 안다. 해피엔딩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반전은 언제나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온다는 걸. 봉투를 꼭 쥐었다. 내일 이걸 열어봐야겠다. 그리고 진짜 대본이 뭔지 확인해야겠다. 밤새 잠을 못 잤다. 갈색 봉투가 식탁 위에 놓여 있다. 어젯밤부터 저기 있다. 손을 뻗었다가 거두기를 10번도 넘게 했다. 열어보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서. 아니, 달라지는 게 두려워서. 아침 햇살이 봉투 위에 내려앉았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가 나왔다. 보험증권이다. 글씨가 너무 작다. 돋보기를 찾아 썼다. 그래도 잘 안 보인다. 눈이 침침해서 서류 한 장 읽는데 5분이 걸린다. 이 나이에 이런 깨알 같은 글씨를 읽으라고 만들어놨다니. 노인을 뭘로 보는 건지.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며 읽었다. 피보험자 김선옥. 내 이름이다. 보험 수익자 김재현, 이수영. 아들과 며느리다.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아래 특약 조항에서 손이 멈췄다. 해외여행 중 추락사 특약. 사고사 시 보험금 5억 원. 실종 시 보험금 2배 지급. 5억? 실종 시 2배면 10억? 눈앞이 아찔했다. 서류를 놓쳤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멍하니 바라봤다. 이게 뭐야? 왜 하필 해외 추락사야? 왜 하필 세계 일주 직전에 이런 보험을 들어놓은 거야? 혼잣말이 나왔다. 내가 써온 막장 대본보다 더하네. 손이 떨렸다. 아니야, 우연일 수도 있어. 요즘 해외여행 가면 다들 보험 드는 거잖아. 그래, 그냥 혹시 모르니까 든 거겠지. 하지만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5억, 실종되면 10억, 살아있으면 0. 전화기를 들었다. 수진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수진이는 내 친정 조카다. 동네 장례식장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다. 죽음을 가장 가까이서 보는 아이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수진이가 받았다. 이모,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안 좋으세요. 수진아, 이모 좀 보러 와라. 할 얘기가 있어. 2시간 뒤 수진이가 왔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다. 세계 일주 브이로그, 마지막 여행이라는 제목, 그리고 이 보험증권. 수진이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서류를 읽던 수진이가 한숨을 내쉬었다. 이모, 이거 처음 보는 패턴이 아니에요. 뭐? 장례식장에서 일하면서 비슷한 케이스를 몇 번 봤어요. 효도 여행 간다고 해외 데려가서 사고 나면 보험금 타는 구조요. 작년에도 한 분 계셨어요. 동남아 여행 갔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험금이 8억이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분은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죠. 사고사로 처리됐고 보험금은 자식들이 다 가져갔어요.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그 자식들 울기는 하는데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수진이 말이 계속됐다. 요즘 이런 케이스가 늘고 있대요. 효도 콘텐츠 만든다고 부모 데리고 다니면서 뒤로는 보험 들어놓고 유튜브 조회수로 돈 벌고 혹시 사고 나면 보험금으로 대박 터지는 거죠. 이건 개인 일이 아니라 구조적인 범죄예요. 구조적 범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 아들이 나를 상대로 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야? 사랑하는 내 새끼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피보험자 김선옥, 수익자 김재현, 이수영. 차갑게 인쇄된 내 이름이 낯설다.
이 종이 위에서 나는 엄마가 아니다. 그냥 돈이 되는 물건이다. 죽어야 값어치가 생기는. 수진아, 이모가 어떻게 해야 할까?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이모, 이건 그냥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보험 사기 미수예요.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그리고 당하기 전에 먼저 치셔야 해요. 먼저 치라고. 내 자식을 상대로. 목이 메었다. 젖먹이던 아이, 밤새 열나면 안아주던 아이,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울었던 그 아이를 상대로 내가 먼저 칼을 들어야 한다니. 하지만 죽을 수는 없잖아. 내가 죽으면 저 아이가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건 더 못 봐. 엄마로서 그건 진짜 못 봐. 서류 맨 마지막 장에 도장 찍는 칸이 있다. 피보험자 서명란. 아직 비어 있다. 재현이가 깜빡하고 안 받아간 모양이다. 펜을 들었다. 수진이가 놀라서 말렸다. 이모, 뭐 하세요? 도장을 꾹 찍었다. 수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대본대로 가보자. 대신 작가는 아직 나야. 수진이 눈이 동그래졌다. 나는 서류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다. 40년 막장 쓰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주인공이 죽는 건 작가맘이야. 그리고 이 이야기의 작가는 아직 나라고. 출발 일주일 전이다. 재현이가 자주 온다. 예전엔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기도 힘들더니 요즘은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온다. 효도인가 싶다가도 씁쓸하다. 저 발걸음이 진짜 나를 향한 건지 5억짜리 보험금을 향한 건지. 오늘도 재현이가 왔다. 거실에서 스폰서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끓이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40년 작가 생활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엿듣기의 달인이다. 네, 이번 콘텐츠는 진짜 대박감이에요. 일은 넘으신 어머니 모시고 세계 일주, 이 정도 감동이면 조회수 100만은 기본이죠. 재현이 목소리가 밝다. 평소보다 더 밝다. 세일즈맨 같은 목소리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뭔 일 생기면 그것도 스토리죠. 오히려 더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뭔 일 생기면 스토리라고. 보리차 끓이던 손이 멈췄다. 주전자가 휘파람을 불어도 들리지 않았다. 그래, 저 아이한테 나는 콘텐츠구나. 살아있으면 조회수, 죽으면 보험금. 어떻게 해도 손해볼 게 없는 장사구나.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울 시간 없다. 작가는 울면 안 된다. 대본 써야 하니까. 그날 밤 수진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노트북이랑 서류 가방을 들고 왔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가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이모, 우리도 계획을 세워야 해요. 재현이 오빠 계획이 A라면 우리 계획은 B예요. 수진이 설명이 시작됐다. 먼저 증거 수집. 여행 내내 바디캠을 달아야 한대요. 요즘 나오는 초소형 카메라는 단추처럼 생겼어요. 가슴팍에 달면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휴대폰 녹음 앱 쓰는 법.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게 설정하는 법. 수진이가 하나하나 가르쳐줬다. 70평생 기계치로 살았는데 이 나이에 첩보 영화 같은 걸 배우고 있다. 이모, 가장 중요한 건 사고 연출 포인트예요. 재현이 오빠가 어디서 뭘 시키든 무조건 기록하세요. 난간 가까이 가라고 하면 왜 거기 서라는지 물어보세요. 대답도 녹음하시고요. 알았어. 근데 수진아, 그것만으로 될까? 수진이가 갈색 봉투 하나를 더 꺼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다. 등기부등본이다. 이모,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해두셔야 해요. 건물 상속 구조를 바꿔두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바빠졌다. 수진이랑 구청을 갔다. 등기소를 갔다. 법무사 사무실을 갔다. 무릎이 아파서 걷기 힘들었지만 걸었다. 죽기 싫으면 걸어야 한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인감을 맡겼다. 법무사가 물었다. 정말 이렇게 바꾸실 겁니까? 자녀분한테 안 알리시고요? 그렇다고 대답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내 재산 구조를 왜 알려? 서류 처리가 끝났다. 수진이가 봉투를 잘 챙겨서 가방에 넣었다. 정확히 뭘 바꿨는지는 나도 잘 모른다. 수진이가 알아서 해줬다. 그 아이를 믿는다. 피부치니까. 진짜 피부치니까. 출발 전날 밤이다. 짐을 쌌다. 옷 몇 벌, 약주머니, 그리고 수진이가 사준 초소형 카메라. 단추처럼 생긴 게 정말 귀엽다. 이게 내 목숨줄이 될 줄이야. 다음 날 아침 공항이다. 재현이와 수영이가 이미 와 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다. 재현이가 내 어깨를 감싸며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엄마, 이 여행이 엄마 인생 마지막 역전극이 될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 이제 행복하실 차례예요. 마지막 역전극. 저 말이 귀에 걸린다. 마지막. 자꾸 마지막이야.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렌즈 너머로 수십만 명이 이걸 볼 거다. 그 사람들은 효자의 감동 여행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전쟁터라는 걸. 속으로 중얼거렸다. 맞지, 역전극 맞아. 다만 대본은 내가 쓴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져 간다. 다시 밟을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죽어서 돌아오지는 않을 거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작가니까. 내가 결말을 쓰니까. 가슴에 달린 카메라가 조용히 빛났다. 누구도 모르게. 녹화 중. 파리에 도착했다. 에펠탑이 눈앞에 있다. 평생 사진으로만 보던 그 탑이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정말 왔구나. 72에 처음 밟아보는 유럽 땅이다. 눈물이 날 뻔했다. 진짜로. 하지만 감상에 젖을 틈이 없다. 재현이가 카메라를 들이댔다. 엄마, 여기서 탑 보면서 눈물 좀 흘려봐요. 감동받은 표정으로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효도 브이로그니까. 근데 이게 하루에 10번도 넘게 반복된다. 여기서 울어요. 여기서 웃어요. 여기서 이 대사 해봐요. 내가 배우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닌데 감정을 주문 제작해달라고 한다. 스위스로 넘어왔다. 알프스 설산이 눈부시다.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가 있나. 산 공기가 폐를 씻어주는 것 같다. 그런데 또 카메라다. 엄마, 여기서 아빠 생각난다고 해봐요. 돌아가신 아빠한테 편지 쓰는 것처럼요. 그럼 댓글 폭발할 거예요. 돌아가신 남편을 콘텐츠에 써먹으라고. 가슴이 싸늘해졌다. 그래도 참았다. 아직은 참을 때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 나라를 옮겨 다닐수록 재현이 요구는 점점 더해졌다. 여기서 무릎 꿇어봐요. 여기서 하늘 보고 기도해봐요. 여기서 쓰러지는 척 해봐요. 쓰러지는 척이라니. 진짜 쓰러지면 어쩌려고? 며느리 수영이는 옆에서 조명 반사판을 들고 있다. 내 얼굴에 빛이 잘 들어오게. 나는 지금 피사체구나.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 재료구나. 그리스 산토리니에 왔다. 하얀 건물, 파란 지붕. 엽서에서 보던 그 풍경이다. 아름답다. 그런데 재현이가 이상한 곳으로 데려간다. 관광지 중심가가 아니라 외진 절벽 쪽이다. 난간도 제대로 없는 곳이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거친 파도가 바위를 때린다. 바람이 세다. 치맛자락이 펄럭인다. 무섭다. 엄마, 여기가 이번 여행 클라이맥스예요. 여기서 인생 명대사 한마디 해주세요. 저 절벽 배경으로 셀카 찍으면 진짜 대박이에요. 재현이가 내 팔을 잡고 난간 쪽으로 이끈다. 한 발짝, 두 발짝. 절벽 끝이 가까워진다.
바람에 몸이 흔들린다. 다리가 떨린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진짜 죽어. 재현이 손에 힘이 들어간다. 등 뒤에서 뭔가 느껴진다. 미는 건가, 잡는 건가. 구분이 안 된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이대로 당하면 끝이야. 사고사로 처리되고 보험금 5억은 재현이 통장으로 들어가겠지. 마지막 여행 브이로그, 제목 그대로 되는 거야. 안 돼. 나는 아직 죽을 수 없어. 그 순간 몸이 먼저 움직였다. 확 돌아서서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다. 재현이가 들고 있는 그 카메라. 수십만 명이 볼 그랜츠. 목청껏 소리쳤다. 야, 이 장면 보험사랑 검찰이랑 같이 보면 대박 나겠다. 재현이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수영이가 반사판을 떨어뜨렸다. 철커덩 소리가 바람에 날렸다. 나는 블라우스 가슴팍을 가리켰다. 단추처럼 생긴 카메라가 빨간 불을 깜빡인다. 녹화 중. 여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전부 녹화 중이야. 니들이 시킨 것, 니들이 말한 것, 전부. 재현이 눈이 휘둥그레졌다. 며느리 얼굴이 백지장이 됐다. 그제야 깨달은 거지. 호구인 줄 알았던 늙은 엄마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내 다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무릎은 아프고 숨은 가빴다. 하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40년 막장 쓰면서 배웠다. 반전은 타이밍이다. 상대가 방심할 때 터뜨려야 제맛이다. 저 멀리서 누군가 망원렌즈로 이쪽을 찍고 있다. 수진이다. 한국에서 따라온 거다. 혼자 비행기 타고 월차 내고 저 아이가 있어서 내가 여기 설 수 있다. 고맙다, 수진아. 재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은 네가 했지. 나는 그냥 기록한 거야. 돌아섰다. 절벽을 등졌다. 이제 더 이상 밀릴 곳이 없다. 밀리지 않을 거다. 바람이 여전히 세게 분다. 하지만 이젠 무섭지 않다. 이 바람은 내 편이다. 내 이야기를 실어 나를 거니까. 인천공항에 내렸다. 한국 땅을 다시 밟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비행기에서 14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다. 재현이와 수영이는 내 옆자리였는데 한마디도 안 했다. 눈도 안 마주쳤다.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그래, 이제 우리 사이는 그런 거지.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다. 예전 같으면 재현이가 짐 들어준다고 했을 텐데, 수영이가 차 끓여준다고 했을 텐데,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한다. 각자 제 방에 들어가 버렸다. 거실에 나 혼자 남았다. 괜찮아. 원래 혼자였잖아. 이 나이에 외로움쯤이야 익숙하지. 그날 밤부터 재현이 움직임이 이상해졌다. 방문 닫아놓고 전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나는 부엌에서 물 마시는 척하며 귀 기울였다. 재현이 목소리가 다급하다. 아니, 그 영상은 못 올려요. 그 부분은 잘라야 해요. 아니, 스폰서한테는 다른 버전으로 보내요. 그리고 또 다른 전화. 보험사인 것 같다. 네. 청구 보류요? 왜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말투가 억눌려 있다. 화가 난 거다. 일이 틀어진 거다. 그 다음 전화는 어디 로펌인 것 같았다. 계약서 검토해달라. 문제될 소지 있는지 확인해달라. 목소리가 점점 높아진다. 초조한 거지. 불안한 거지. 이제야 겁이 나는 거지. 나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거실을 지나갔다. 재현이 통화가 뚝 끊겼다. 눈이 마주쳤다. 재현이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 예전엔 그래도 엄마라고 부를 때 따스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경계심만 가득하다. 아들 눈에서 경계심을 읽는 엄마 심정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 사흘 뒤 수진이가 왔다.
품에 두꺼운 서류 봉투를 안고 있다. 식탁에 마주 앉았다. 수진이가 봉투를 열며 말했다. 이모 여행 가시기 전에 해둔 거 있잖아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봉투에서 서류가 나왔다. 등기부등본이다. 우리 집 건물 거다. 상가 1층, 주택 2층짜리 작은 건물. 평생 모은 전 재산이다. 수진이가 손가락으로 한 줄을 짚었다. 여기 보세요, 이모. 상속일란이요. 읽었다. 눈을 비비고 다시 읽었다. 상속인 이수진. 재현이 이름이 없다. 내 아들 이름이 없다. 수진이가 조용히 설명했다. 여행 전에 법무사 통해서 미리 바꿔뒀어요. 이모 동의하에요. 기억나시죠? 도장 찍으셨잖아요. 혹시 이모한테 무슨 일 생기면 재현이 오빠는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기억난다. 그때는 무슨 서류인지 자세히 못 봤다. 수진이가 알아서 해준다기에 그냥 도장 찍었다. 내 조카를 믿었으니까. 진짜 피부치니까.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다. 재현이다. 언제부터 들었는지 얼굴이 새빨갛다. 엄마,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짓은 네가 했지. 나는 준비한 거야. 재현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건물 내 거 되는 거였잖아? 엄마가 늘 그랬잖아. 나중에 놔주려고 이 건물 지킨다고. 맞아. 그렇게 말했었지. 재현아, 근데 그 나중에가 내가 죽어야 오는 거였어? 절벽에서 떨어져야 오는 거였어? 재현이 입이 닫혔다. 할 말이 없는 거다. 아니, 할 말은 있는데 못하는 거다. 엄마 죽여서 보험금 타고 건물 상속받으려고 했다는 말, 입 밖으로 낼 수 있겠어? 수영이도 방에서 나왔다. 얼굴이 허옇다. 눈동자가 흔들린다.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죽이는 계획에 동참했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말을 하겠어. 거실이 조용해졌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린다. 똑딱, 똑딱. 내 심장 소리도 저렇게 뛰고 있겠지. 재현이를 바라봤다. 젖먹이던 아이. 처음 걸음마 뗄 때 내 손잡던 아이. 대학 합격했다고 엉엉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저기 서 있다. 지금은 상속 뺏긴 거 분해하는 얼굴로. 재현아, 나는 이제 시청률 말고 판결문 보고 살 거다. 무슨 말이야, 그게? 곧 알게 될 거야. 돌아섰다. 등 뒤에서 재현이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렸다. 듣기 싫었다.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겼는데 왜 눈물이 나지? 통쾌해야 하는데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프지? 그래도 엄마니까. 그래도 내 새끼니까. 하지만 엄마라고 죽어줄 수는 없다. 미안해, 재현아. 나는 아직 살고 싶다. 수진이와 함께 보험사에 갔다. 접수 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프다. 30분을 기다려서 상담 창구에 앉았다. 젊은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다. 어떤 용건이신가요? 수진이가 대신 대답했다. 기망미수 신고요. 보험 사기 시도 건으로 제보하러 왔습니다. 직원 얼굴이 굳어졌다. 잠시만요. 담당자 연결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별도 상담실로 안내받았다. 담당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들어왔다. 중년 남자다. 표정이 무덤덤하다. 이런 일을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 수진이가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보험증권 사본, 여행 일정표, 마지막 여행 브이로그 콘티 파일, 그리고 바디캠 영상이 담긴 USB. 조사관이 하나하나 확인했다. 해외 추락사 특약, 수익자란에 적힌 아들과 며느리 이름, 절벽 앞 촬영 장면. 영상을 재생하자 내 목소리가 들렸다. 이 장면 보험사랑 검찰이랑 같이 보면 대박 나겠다.
그때 내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고 있었구나. 조사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조사할 만한 정황이네요. 정식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했다. 손이 떨렸다. 내 아들을 신고하는 서명이다. 펜이 무거웠다. 다음은 경찰서다. 수진이가 미리 연락해둔 담당 수사관이 있다고 했다. 조사실에 들어갔다. 형광등이 너무 밝다. 책상 위에 녹음기가 놓여 있다. 수사관이 물었다. 피의자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입이 잘 안 떨어졌다. 제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진술을 시작했다. 여행 제안부터 보험 서류 발견, 절벽 앞 상황까지.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다. 중간중간 질문이 들어왔다. 아드님이 직접 난간 쪽으로 유도했습니까? 위협적인 언행이 있었습니까? 대답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내가 지금 내 아들 범죄 기록을 만들고 있다.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록을. 며칠 뒤 재현이가 경찰서에 불려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사받고 나왔다고 했다. 뭐라고 했을까? 아마 그냥 콘텐츠였어요. 장난이었어요. 그렇게 발뺌했겠지. 드라마에서 수천 번 본 장면이다. 악역이 조사받을 때 하는 말. 결백한 척, 억울한 척.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 결과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보험금은 5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보험 계약은 무효 처리 검토 중입니다. 5억. 그 돈 때문에 내 아들이 나를 절벽 앞에 세웠다. 숫자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유튜브 신고도 넣었다. 노인학대 조장 콘텐츠, 위험행위 연출, 허위 효도 영상. 수진이가 신고 양식을 작성해줬다. 며칠 뒤 재현이 채널에서 몇 개 영상이 내려갔다. 구독자 댓글란이 시끄러워졌다. 뭔 일이냐? 왜 영상 삭제됐냐? 무슨 문제 있냐? 난리가 났다. 어느 날 저녁 수사관에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중간 보고 드립니다. 피의자가 계속 부인 중이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기소 검토 중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제보해 주셔야 이런 가짜 효도들이 줄어듭니다. 가짜 효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내 아들의 효도가 가짜였다는 공식 인정. 평생 자식 키우면서 받아본 성적표 중에 가장 쓴 점수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다. 노을이 붉다. 저 노을 아래 어딘가에서 재현이도 이 하늘을 보고 있을까? 후회하고 있을까? 아니, 아마 원망하고 있겠지. 왜 엄마가 이랬을까? 왜 내 계획을 망쳤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미안하다, 재현아. 하지만 자식이라도 선 넘으면 여기까지다. 엄마라고 죽어줄 수는 없어. 엄마라서 더 못 죽어. 내가 죽으면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 그건 진짜 못 봐. 수사관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오른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직 남았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을 거다. 속고 있는 어르신이, 당하고 있는 부모가 또 있을 거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마지막 지필이다. 작게 웃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방 한쪽 구석에 책상을 놓았다. 중고 노트북 하나 3만 원짜리 삼각대, 5천 원짜리 조명. 수진이가 당근마켓에서 다 구해왔다. 이게 내 새 작업실이다. 40년 전 처음 작가 생활 시작했을 때도 이랬다. 달랑 책상 하나, 원고지 한 묶음. 그때로 돌아간 기분이다. 아니, 그때보다 더 설렌다. 그때는 남의 이야기를 썼다. 지금은 내 이야기를 쓴다. 노트북을 켰다. 유튜브 채널 만드는 법을 검색했다. 수진이가 옆에서 하나하나 알려줬다. 채널 이름 입력하세요, 이모. 키보드를 두드렸다.
한 글자씩 천천히. 가짜 효도 처벌기. 채널이 만들어졌다. 구독자 0명. 조회수 0회. 화면에 뜬 숫자가 초라하다. 재현이 채널 구독자 12만 명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괜찮다. 처음은 다 이렇다.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첫 영상을 뭘로 할까? 고민할 것도 없다. 내 이야기다. 가장 잘 아는 이야기. 가장 아픈 이야기.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키보드 치는 손이 어색하다. 예전엔 펜으로 썼는데.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다. 70이 넘어서 키보드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나는 72, 전직 막장 드라마 작가 김선옥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짜 효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제 아들과 며느리입니다. 쓰다가 손이 멈췄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세상에 고발하는 글을 쓰고 있다. 가슴이 먹먹하다. 하지만 계속 썼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이다. 누군가는 말해야 하는 이야기다. 그게 나라면 내가 하는 거다. 옆에 낡은 상자가 놓여 있다. 예전에 썼던 막장 드라마 대본 뭉치다. 불륜과 복수, 유산 싸움과 출생의 비밀. 그 옆에 새로 쓰고 있는 원고가 나란히 놓였다. 가짜 효도 폭로 대본. 예전 대본은 허구였다. 지금 대본은 현실이다. 어느 쪽이 더 막장인지 모르겠다. 현실이 더 막장인 것 같다. 원고를 다 쓰고 영상을 찍었다. 카메라 앞에 앉으니 긴장됐다. 40년 동안 배우들한테 연기 지도만 했지. 내가 카메라 앞에 선 적은 없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도 떨렸다. 하지만 계속 말했다. 효도는 카메라 앞에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서류 앞에서 확인하세요. 보험 수익자가 누군지, 상속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편집은 수진이가 해줬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다. 영상이 올라갔다. 조회수 1. 그게 나다. 내가 한번 봤으니까. 웃음이 났다. 이 나이에 유튜버가 되다니. 인생 뭐 있나? 다 해보는 거지. 다음 날 아침 채널을 확인했다. 댓글이 하나 달려있다. 심장이 쿵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다. 이모님,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요양원 보내준다고 하면서 제 집 명의를 빼돌렸어요. 제 얘기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말할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모님 영상 보고 용기 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저 밖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 말 못하고 혼자 삭히고 있는 어르신들이 있구나. 댓글에 답글을 달았다. 할머니, 이야기 들려주세요. 제가 대본 써드릴게요. 다음의 주인공은 할머니 차례입니다.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온다. 따스하다. 이 빛 아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다. 40년 막장 작가 김선옥의 새로운 시즌.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다. 이번엔 진짜 이야기다. 속으로 중얼거렸다. 다음 대본은 저 할머니다. 그 다음은 또 누군가 올 거다. 내 이야기가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다. 시즌 2의 시작이다.